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병법사 제194부 원숭안의 석고대제 그러나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까 합니다. 자, 드디어 2022년 새해가 밝았죠? 2022년 새해 첫 병법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29년 6월입니다. 원숭안은 승정제가 하사해준 상방보검으로 마침내 모문용을 참하게 되었죠. 물론 원숭안이 병부상서라는 지위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요즘으로 치면 이제 국방부 장관이니까 병권의 가장 이제 꼭대기 있는 사람이잖아요. 황제 빼면은. 그래서 모문용보다는 상급자인 건 맞아요, 분명히. 그거는 맞기는 한데 이게 좀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요. 그렇다고 해서 원숭안 마음대로 모문용을 처단해도 되는 것이었냐? 그거는 좀 다소 무리가 있는 행동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니 상방보험까지 받았는데 이게 왜 문제가 있는 행동이냐? 이유가 뭐냐면요. 모문용도 사실은 승정지로부터 상방보검을 하사받았어요. 그래서 모문용도 원래는 독자적인 사법권을 갖고 있는 그런 위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급이 이게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병부상서인 원숭안이 모문용보다 위에 있는 건 맞는데 똑같이 상방보검을 하사받았고 그리고 지휘계통상으로 놓고 봤을 때 원숭아는 요서지역 그쪽을 이제 관할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모문용은 요동지역 사실상 거기는 뭐 후금한테 뺏겼지만 그 지역을 이제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요동수복이라는 대의전제 하에서 양측이 협력하고 공조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엄격하게 말해서 원숭아과 모문용의 관계가 상명하복의 관계였냐라고 하면은 그게 좀 모호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황제의 허가도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처단을 한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좀 월권 행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원숭아는 그간 모문용이 저질러온 각종 폐악질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고 있었죠.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모문용이 아예 후금 측에 붙을 수도 있다. 반기를 들 수 있다. 그런 이제 우려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정상적인 방법으로 모문용을 쳐낼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게 현재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숭안이 특유의 결단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초법적인 방법으로 전격적으로 모문용을 처단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이런 초법적 수단, 비상수단을 사용했기 때문에 모문용 제거에 따른 후유증은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 이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먼저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가도의 지휘권이 공석이 되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그동안 명조정에서도 모문용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불안해하면서도 건들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었거든요. 이거 누가 대신할 거냐 이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원숭아는 급한 대로 모문용의 부총병 진계성에게 가도를 지휘토록 합니다. 물론 이렇게만 맡기면은 딴짓할 수가 있으니까 자신의 부총병이자 나름 신임하고 있던 부관인 서주부를 가도에 파견을 해가지고 이거를 감시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일단락 짓게 돼요. 그러니까 당시 모문용이 무려 2만 8천 명의 병력을 이끌고 사실은 원숭아를 만나러 왔었고 그 2만 8천 명의 병력이 모문용이 저렇게 한 방에 허망하게 죽는 꼴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숭아의 카리스마에 굴복돼가지고 다들 겁에 질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 덕분에 지금 현재 원숭아니 가도를 장악하는 것은 그럭저럭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거죠. 조선도 사실 이 소식을 듣고 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조선 입장에서는 모문용에 대해서 유감이 대단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모문용이 갑자기 이렇게 죽었다고 하면은 조선 조정도 좀 당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선 조정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원수원이 직접 이제 조선 조정에 천문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모문용이 이런저런 온갖 해악들을 저지르고 다니지 않았냐. 그리고 귀국에도 어마어마한 손해를 끼치면서 계속 민폐를 부렸다. 이것 자체가 우리 명 입장에서는 대단한 수치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자신이 황제께 받은 권한으로 모문용을 참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원숭아니 모문용을 죽인 그 명분 중에 하나가 조선에다 어마어마한 해를 끼쳤다였거든요. 그러니까 원숭아는 조선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었어요. 어쨌든 명이 요동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전선을 조선이 구축을 해줘가지고 그곳에서 압박을 해야 된다. 이것이 필수 불가결인데 저런 식으로 모문용이 사고를 치고 다니니까 과연 조선의 협조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냐. 이 점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선 조정에도 성의껏 해명을 해주게 됩니다. 이처럼 원숭아는 조선 조정에 모문용을 처단한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또 가도의 지휘권 문제도 급한 대로 해결을 했어요.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과연 이 사안을 명조정에다 어떻게 보고를 할 거냐 이거죠. 무엇보다도 승정지는 대단히 의심이 많은 군주였죠. 그래서 본래 원숭안에 대해서도 그다지 우호적이진 않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애초부터 승정지는 원숭안에 대해서 좀 거시기한 시각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바탕 소환 절차를 거치기도 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 원숭안이 어쨌거나 어쨌거나 표면적으로나마 요동파란의 최전선을 담당하는 그리고 똑같이 상방부검을 하사를 받은 모문용을 이렇게 황제의 허락도 받지 않고 조정의 정식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전격적으로 처단을 해버렸다라는 것은 숭정지가 대단히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원숭안이 모문용을 참했다는 보고를 받은 숭정지는 그야말로 깜놀을 하게 됩니다. 대경 실색, 아연 실색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이거는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숭정제가 모문용을 침입했기 때문에, 아꼈기 때문에 그랬던 건 절대 아니에요. 숭정제가 어떤 사람인데, 그야말로 의심의 화신이잖아요. 제 아무리 모문용이 문제가 있는 인물이라고는 하나, 뭐 숭정제도 그건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고는 하나, 어찌되었던 모문용은 요동탈환을 위한 최전선을 관할하는 상당히 특수한 지위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그런 모문용을 황제의 허가도 받지 않고 제멋대로 바로 직결처분, 초합적 숙청을 한다는 것은 숭정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것은 모문용이 제거됨으로써 불안감을 느낀 모문용의 부하들, 이 친구들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얘네들이 반기를 든다든지 심하게는 이게 제일 우려스러운 거죠. 후금측에 붙어버린다라고 하면은 이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당장은 원숭안이 가도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후금측에 당장 붙을 일은 없을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결국 붙기는 붙어요. 하지만 그건 나중 이야기고 일단은 원숭안이 가도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상 아마 쉽사리 배신하기는 힘들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원숭안의 감시가 소홀해진다든지 혹은 원숭안의 신변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래서 가도에 대한 감시가 좀 뭔가 느슨해지게 되면은 어떤 이변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이건 그야말로 시한폭탄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본래 가도에 주둔하고 있는 명군은요 요동에서 도망쳐온 한인들이죠. 그래서 모문용이라는 한 사람의 카리스마에 굴복해가지고 결집된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그냥 이익 집단입니다. 거의 이익 집단에 가까운 그런 세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한 까닭에 가도의 명군은 본국에 대한 충성심이 그렇게 높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오랜 세월 동안 반독립적인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가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조그만한 왕국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모문용이 자기가 무슨 여기에 괴뢰 정권 세워가지고 통치를 하겠다는 둥 아니면 뭐 후금 측으로부터 이걸 인준을 받아가지고 책봉을 받겠다는 둥 별소리를 다 하고 다녔잖아요. 이게 모문용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고 아마 가도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은 원래부터 어떻게 어디를 튈지 모르는 그런 애들이긴 했는데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명예조정의 생각은 이러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집단을 갖다가 모문용 한 사람이 그동안 잘 통제를 해왔고 그리고 그 모문용만 잘 구슬려 놓는다면은 적어도 가도가 반기를 들거나 배반을 한 일은 없지 않겠냐. 그리고 어쨌든 가도가 존재를 함으로써 후금을 측후방에서 견제를 할 수만 있다면은 그걸로도 만족할 만한 일 아니냐.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었죠. 모문용이 막 자신의 공적을 갖다가 과도하게 뻥튀기 시켜가지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가도에 대해서 고평가를 했던 것도 어느 정도 있기는 있어요. 물론 이제 가도의 병력들은 사실 고평가 받는 게 맞고 원래 이 친구들 거의 오합지졸이잖아요. 이거는 전에도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반기를 든다 한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그냥 가서 확 진압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뭐 실제로 가도의 명분이 정면현 전쟁 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다가 거의 한 게 없죠. 아무것도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거의 한 게 없고 그리고 또 한 번 상륙해가지고 뭘 해보려고 했는데 후금의 정찰 기병만 보고서도 그야말로 꽁지가 빠져라 하면서 무기 죄다 버리고서 도망칠 정도로 그 정도로 이게 나사 빠진 애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런 애들이 반기를 든다 한들 무슨 문제가 되냐? 아싸리 그러면은 가가지고 그냥 확 진압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이 가도가 섬이라는 지형적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도는 섬이죠. 근데 여기 들어오려면 어떻게 들어와야 되냐면은 배를 타고 들어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도에 주둔하고 있는 이 모문용 휘하의 수군은 나름대로 쓸모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나름대로 쓸모가 있다는 거지 모문용 휘하의 수군이 무슨 뭐 천하무적이다 막강하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때 당시 동아시아 최강의 수군은 뭐니 해도 조선 수군이었어요. 이거는 한중일 그리고 후금까지 4국이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자타공인 동아시아 최강 수군은 조선이었고 그리고 이때쯤 가면 일본의 에도마코가 들어서면서 지방에 반란을 갖다 억제할 목적으로 배 톤수를 막 제한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일본 수군은 사실상 이제 없다시피 한 수준으로 굴러 떨어지게 되고 후금은 원래 수군이 없었죠. 얘들이 육군 중심이었지 후금은 수군 전력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었고 근데 일본은 옛날에 그냥 해적질 하던 애들한테 외주라도 져가지고 뭘 할 수라도 있는 건데 후금은 그것도 안 되는 애들이었고 명 같은 경우도 사실 진짜 인류 수군은 절강 수군입니다. 물론 절강 수군도 조선 수군에 비할 바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일단 군함부터가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저 그림에 보이시는 게 무비지에 나오는 군용 사선이에요. 근데 딱 보면은 좀 허접하게 생겼죠. 그나마 저게 그래도 명예 수군 군함 중에서 나름 등급이 큰 배 톤수가 나가는 그런 대형 군함인데 조선의 판옥선에 비하면은 사실 좀 많이 왜소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설명 드렸잖아요. 노량해전 벌어지기 전에 이순신이 진민한테 판옥선 세척을 기함으로 쓰라고 줬는데 그때 진민이 입이 딱 벌어졌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났다는 거죠. 그나마 절강 수군이 그래도 명 내에서는 좀 실력 있는 수군인 거고 아니 애초에 모공용 휘하의 병력은 요동 쪽인데 요동 수군이면은 거기도 원래 육군 중심인데 알만하죠. 근데 아무튼 간에 좀 허접해 보이긴 해도 이 수군이 혹시라도 후금 측에 투항이라도 하게 된다면은 사태는 굉장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후금 입장에서는 수군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허접해도 어쨌든 수군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전략을 시행할 수 있는 다양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숭정씨라고 해가지고 모문영이 문제 있는 인간이다라는 것을 몰랐던 게 아니라 알긴 알았지만 이러한 점들 때문에 그동안 모문영의 행태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으면서도 일단 참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을 원숭아니 전격적으로 처단을 해버렸으니 당연히 기절초풍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원숭아한테 자신이 이제 한 일이 굉장히 월권을 행사한 일이었다. 꽤나 무리수가 많은 일이었다는 것을 알긴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자기 모가지가 날아갈 수도 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모가지는 단순히 직책에서 잘리는 정도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목이 날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왜냐면은 명의 역사를 놓고 보면은 외방에 나가 있는 군사 지휘관들을 의심해서 진짜 물리적으로 모가지를 날리는 사례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딨냐 이거죠. 자, 그래도 원숭아는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일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담백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모문영 저 인간은 정말로 문제가 많았고 이대로 놔두면은 어마어마한 해악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결단이었습니다라고 그렇게 해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담담히 이 죄는 죽음으로써 갖겠습니다 하면서 석고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자, 원숭아의 보고를 받은 숭정제 당장이라도 원숭아를 소환을 해가지고 엄중히 문책을 하고 싶었겠지만 그런 마음 굴뚝 같았겠지만 일단은 참아요. 이것도 왜냐면은 지금 현재 대후금 전선을 책임지던 사람이 원숭아과 모문용인데 그 모문용이 제거됐단 말이에요. 남은 건 원숭아 하나예요.
근데 만약에 이 원수관까지 제거를 된다면은 그야말로 전선의 지휘권 통제력에 어마어마한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구멍이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전선이 붕괴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게다가 어찌되었던 원수관이 가도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모문영의 부하들도 감히 배반할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원수관을 소환하기라도 한다면은 이거는 상황이 진짜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게 분명하다는 거죠. 그리고 뭐 사실 원수관 말고는 현재 후금 막을 수 있는 사람도 없거든요. 실제적인 실적을 갖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점들 때문에 원숭아를 함부로 건드리기도 애매해졌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돌아가는 형국 자체가 원체 급박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숭정제 별 수 있습니까? 그죠? 일단 참아야죠. 그래서 원숭아이 저질렀던 이 어마어마한 초법적 월권 행위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조용히 넘어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거죠. 실제로 모문영이 문제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숭정제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거니와 지금 당장은 후금을 막을 사람이 원숭아밖에 없다라는 현실적인 부분, 그리고 만약에 원숭아마저 숙청된다면 가도의 통제권을 상실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제일 큰 문제는 가도의 수군 전력이 후금에 투항할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후금이 이 수군 전력을 이용해서 뭐 산동성이라든가 혹은 뭐 산해관을 돌아가지고 측면을 친다거나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참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해서 원숭아는 어마어마한 월권 행위를 하고서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고 그냥 스리슬쩍 조용히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이게 좀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요. 나중에 원숭아니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그 원숭아니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한 궁극적인 사유가 되는 게 맞아요. 이 모문영 사건이. 그게 궁극적인 이유가 되는 게 맞기는 하지만 1차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서 생명 연장을 하는데 성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언뜻 보면은 원숭아의 이 과감한 결단으로 인해서 만악의 근원인 모문영이 제거되었고 마치 진짜 암세포만 딱 잘라낸 것처럼 절제 수술에 성공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원숭아 본인도 일단은 무탈하게 끝났으니까 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해피엔딩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원숭안에 대한 숭정지의 신뢰도는 그야말로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숭안이 무언가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면은 지금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다 모두 다 부메랑이 돼서 되돌아와가지고 원숭안에게 치명타를 안겨다 줄 것이 자명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명에서는 원숭안이 모문용을 처단해버리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그럼 그때 당시 후금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정매년 전쟁에서 어쨌든 나름 이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서 승리를 거머쥐었던 홍타이지 여전히 이제 배가 고픕니다. 고민이 많이 있는데요. 과연 홍타이지는 지금 현재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이를 돌파하기 위한 어떤 해결책을 모색을 하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